닌텐도 스위치 2 정가가 무려 648,000원입니다. 게임기 하나 사려는데 거의 70만원에 거기다 마리오 카트 하나 사면 98,000원? 요즘 게임 가격 너무 비싸죠. 그런데도 사전 예약은 매진이고 추첨 경쟁률은 수백 대 1인데요. 비싸다면서도 다들 사고 싶어하는 이 기기 대체 왜 이렇게 비싸졌고 그걸 왜 이렇게들 기다리는 걸까요? 스위치 2가 나온다는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배경 지식이 좀 궁금해. 스위치 2 제가 아는 거는 비싸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 가격 보고 바로 포잡했는데 저도 스위치 1은 있는데 그렇다고 스위치 2가 딱히 땡기지는 않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스위치 2라고 하면 얼마 정도면 살 것 같아요? 저는 스위치가 원 때가 한 30몇만 원 했잖아요. 솔직히 많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래도 40만 원, 45만 원이면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얼림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사요. 이때 당시 출시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중고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스위치2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2017년에 스위치가 나오고 한동안 코로나 시장도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한동안 소식이 안 들려왔었어요. 근데 2025년 1월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게 스위치2였습니다. 8년 만에 갑자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스위치2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로 전작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8년 동안 기다려왔던 팬들의 염원을 조금 해소해주는 기기가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이제 6.2인치짜리 스위치1에서 7.9인치로 아주 크게 확대가 됐고 이제 1080p 해상도를 지원한다든지 120프레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스위치가 고질적으로 닌텐도의 거치형 콘솔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양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다 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는 런칭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드랍이 엄청났어요. 코코 숲인가요? 코코는 로아 아 맞아요. 그 코코로 숲이었나요? 그런 일부 지역에서 엄청난 프레임 드랍을 겪으면서 아니 스위치용 게임이 왜 이렇게 사양 문제에 휘둘리면서 제대로 된 플레이 경험을 못 주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스위치2에서는 모두 개선이 되면서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사람들이 관심을 확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신작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닌텐도는 퍼스트파티 게임들 마리오, 젤다, 동물의 숲 이런 것들이 흥행을 견인하는 형태의 콘솔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소니의 플스 진영하고 되게 많이 일을 했던 엘든링을 만든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엘든링도 내주고 신작인 더스크블러드라는 게임도 독점 출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게임들 사이버펑크, 뭐 용과 같이 델타룬, 실크송, FC 시리즈나 NBA, WWE 시리즈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스위치에서 잘 나오지 않던 게임들마저도 기기의 사양이 올라가고 수많은 서드파티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들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정말 스위치2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역 내에서의 사전 응모에만 220만 명이 몰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전 예약 사이트가 당연히 품절되고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도 누구는 됐냐 안 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포켓몬 시리즈의 프로듀서인 오오모리 시게루의 경우에도 옆에 보면 이게 본인의 트위터인데 자기는 당첨이 안 됐대요. 이런 식으로 주요 인원들도 스위치를 받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반면에 그래도 비싸다는 가격 논란은 여전하죠. 이 가격 논란이 닌텐도 스위치 1의 경우는 2017년에 출시가가 36만 원이었어요. 근데 스위치 2는 64만 8천 원이죠. 80%가 오른 거예요. 8년 동안 80%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 이걸 약간 체감 물가로 좀 알려드리면은 2017년에서 2025년에 얼마나 가격 차이가 있냐 봤더니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100원에서 4,700원이 됐더라고요. 빅맥 같은 경우도 5,500원에서 7,400원이 됐어요. 이게 35% 오른 거예요. 근데 80% 올랐다? 그러면 정말 체감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닌텐도가 한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닌텐도 DS에서 그 후속작인 3D가 되는 3DS를 내놨을 때 닌텐도 DS의 가격이 149.99달러에서 3DS 차세대 기기로 넘어가니까 우리 업그레이드 비용 해서 67%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잘 팔렸어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비싸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아씨 그래도 사볼까 될 것 같은데요. 하도 안 팔려서 반년 만에 40%를 할인했어요. 169.99달러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판매량이 이제
2.6배나 상승하는 결말을 얻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가 말아먹어 본 역사가 있는데 스위치2에서 80%를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얘네 전략 알겠어요. 저는 일단 비싸게 출시하고 안 나중에 팔린다 깎아주고. 그러면은 깎아 약간 협상하듯이. 안 돼, 그러면 나 지금 처물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 비싸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픽카드 가격을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싼데요? 그리고 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메이플 물가랑 비교해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 그렇게 보니까 좀 싼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어찌되었건 이렇게 닌텐도가 어쨌건 비싸다라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또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2의 내수용과 글로벌용 가격이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본어만으로 구동이 가능한 일본 내수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48만 3천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언어 대응판, 글로벌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제 69,980엔으로 표기를 했고 각 국가별로 다르게 판매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73만 5천 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나라마다 너무 가격이 다르니까 일본에서는 닌텐도 생각보다 저렴하네 개꿀 뭐 이런데 일본 외 국가들에서는 출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가격 낮춰라였어요. 그렇다고 일본어판을 살 거야? 일본어판을 사봤자 일본어를 못하면은 게임을 즐길 수가 없고 애초에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이 DL 다운로드 스토어 자체도 일본어로만 플레이가 가능해요.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좀 비싼 글로벌판을 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스위치2 가격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비싸게 사는 것 같아, 이런 감상이 드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르게 가격 책정된 이유는 추측 가능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는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게 더뎠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의 구매력이 되게 떨어졌고, 그렇지만 닌텐도 입장에서는 점유율은 유지하고 싶으니까 일본에서는 최대한 박리담의 형태로 기기를 팔고 소프트로부터 이익을 챙기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뭐 투왕상께서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판의 가격을 상승시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러한 관세 전쟁 때문에 비상식적인 가격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격 논란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런칭작이었던 마리오 카트 월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98,000원이 정가예요. 원에서는 아무리 비싼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뭐 DLC나 이런 패키지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64,800원이 가격의 최고가였어요. 제일 최근에 출시된 독점작인 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64,800원에 팔았는데 스위치2의 시대로 오니까 98,000원 이 게임의 기본 가격이 돼버린 거죠. 이게 1.5배나 올랐어요. DLC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정가가 98,000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닌텐도 본체도 올랐는데 게임팩도 오르고 이거 뭐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냥 이거는 닌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임 시장의 풀프라이스 가격이라고 불리는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패키지 판매 가격이 49.99, 59.99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69.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비싼 금액을 좀 감당하기 시장 반응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에는 79,800원 혹은 84,800원이라는 정가를 책정했지만 실제로 1,400원이라는 달러를 우리가 69.99로 곱해봤을 때는 98,000원이 맞기는 해요. 이게 닌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게임 업계가 이제는 그렇게 바뀌는 형태기는 하지만 원가 절감을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스위치 1 때는 본체에 게임 2개 이렇게 사면 한 50만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2가 되니까 본체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스위치 2랑 게임 2개 사면 85만원 정도거든요. 85만원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컴퓨터 맞출 때 더 쓸 것 같아요. 모아서. 그래픽카드에 보탠다. 돈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게임 이외의 곳에다 쓸 것 같아요. 게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콘솔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셋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죠.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콘솔 가격이 오르는데도 이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그만큼 부품 가격도 상승하면서 결국 제조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게임을 만들기에도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개발비 자체가 되게 비싸졌어요. 옆에 이 사진은 콩코드라는 게임인데 개발비가 2천억에서 3천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금방 서비스가 종료되고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게임도 1,000억이나 들었다고 하죠. 콘솔과 패키지
PC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 형태에 비해서 사실은 수익 구조가 한계가 좀 큽니다. 모바일 게임, 가차류 게임, 이제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 스킨을 판매하는, 패스를 판매하는 이런 게임에 비해서 사실은 콘솔 혹은 이제 패키지 게임은 기대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팔면 끝이거든요.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기업 얘기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건 비싸니까 짜증나죠. 게임이라는 것들은 쉽게 접해지는 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게임기가 있어야 되고,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는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어야 되고, 패키지가 있었어야 되고, 우리 집에 게임기가 없으면 오락실까지 갔어야 됐고, 게임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웠지만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웹 환경도 보급이 되니까 게임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죠. 앱스토어만 봐도 수많은 무료 게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슬리터리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지렁이 게임, 이런 것들도 플래시 게임의 후속작으로 웹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예시로 들어드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발로란트나 마인크래프트,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을 못하면은 로블록스에서 그냥 비슷한 게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대형 제작사와 이름난 개발진이 만든 게임이 아니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게임 문화를 선도해 오던 콘솔, 패키지,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층이 얻는 사치품이나 고급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죠. 고티 게임 혹은 정말 명작 게임을 하기 위해서 70, 80만 원을 태우는 행위 자체는 사치품과도 다르지 않은 소비 행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전에는 닌텐도에서 마리오 얘기를 하고 젤다 얘기를 하고 동물의 숲 얘기를 하고 내 친구들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지만, 지금 이렇게 패키지 문화가 비싸지고 콘솔 문화가 비싸진 사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얘기를 좁은 사람들끼리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지나서 가격이 다운이 되든 어디 당근마켓 같은 데에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그때 구매를 해볼까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찍먹은 해보겠다. 게임 시장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서 게임 자체는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일단 콘솔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가격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입문하려면 일단 시작부터 60만 원 내고 시작해? 이건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요. 뭐 체험도 못 해봤는데 일단 입문하려면 60만 원 내고 해야 돼.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라. 요즘 비싸진 건 닌텐도뿐만이 아니죠. 콘서트 티켓, 영화 관람료, OTT 구독, 굿즈 등 다양한 문화들의 가격 논란이 있지만, 게임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체감되고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어린이날 선물로 받고 싶었던 게임기가 지금은 내 돈 주고 사기에도 부담되는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는 당연한 진화일까요? 아니면 선 넘은 가격 책정일까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콘텐츠를 응원해주시고, 게임과 서브컬처 관련 콘텐츠에 대해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